갑작스런 소나기 속에서 그의 작업장으로 피하게 되었고 드라이어로 젖은 머리를 말려주던 순간 돌아서는 내 어깨에 그의 손이 닿았어요. 15년 만에 처음 누군가를 안아본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깊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엔 설렘이었으며 마지막엔 완전한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극심한 우울증에 지친 49세 도시 여자인 내가 마을에서 소문난 55세 고독한 감귤 농부를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은계 49세입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에 있는 대형 IT 기업에서 25년간 일해온 팀장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 남편과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사별했고 대학원생인 아들은 자취하며 한 달에 2번 정도나 연락이 왔죠. 그런 내가 어느 날 회의 중에 쓰러졌어요. 심한 우울증이네요. 더 이상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뭘 위해 살았나 싶어. 회사에서는 2달간 휴직을 내라고 했고 나는 처음으로 긴 휴가를 갖게 되었어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발견한 곳이 제주도 서쪽 끝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바다향 게스트하우스에서 장기 투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지내보자. 9월 첫째 주 목요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을 날아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렌터카를 빌려 서쪽으로 향했어요. 공항에서 1시간 30분을 달려 점점 한적한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엔 온통 감귤밭과 돌담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꺼져버린 거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약해서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한참을 헤매던 그때 저 멀리서 경운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파란색 경운기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어요. 경운기가 내 앞에서 멈췄고 남자가 모자를 살짝 올리며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어요. 특히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깊고 슬픈 눈빛이었죠. 길 잃으셨으면 내비게이션 다시 켜보세요. 첫 마디부터 차가웠어요. 목소리도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내비게이션이 꺼져서 이 근처에 바다향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는 잠깐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하이힐. 완전히 도시 여자 티가 났나 봅니다. 저쪽 해안도로 따라 2km 더 가세요. 손으로 대충 방향만 가리키더니 다시 경운기를 출발시키려 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더 자세히. 하지만 남자는 이미 경운기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참 불친절한 사람이네. 그런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 슬픈 눈빛과 무뚝뚝한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가니 바다향 게스트하우스 간판이 보였어요. 2층짜리 하얀색 건물에 파란 지붕이
예쁜 집이었습니다. 어머, 은혜 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바다향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김선희예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선희 언니가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방은 2층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푸른 바다와 감귤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차 한 잔 드세요. 이곳 공기와 바다가 워낙 좋아서 2달만 지내도 몸이 달라질 거예요. 선희 언니가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길에 별일 없으셨어요? 길을 잃어서 헤맸는데 경운기 타신 분이 방향을 알려주셔서 찾을 수 있었어요. 경운기요? 아, 민준 씨구나. 선희 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민준 씨가 직접 알려줬다고요? 어머, 신기하네. 왜요? 뭔가 특별한 분이세요? 그때 마침 밖에서 아주머니 2분이 들어오셨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선희야, 차 한 잔만. 새로 오신 분이구나. 네, 서울에서 오신 은혜 씨예요. 2달 쉬러 오셨어요.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찾아오기 힘드셨을 텐데 여기 공기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아까 오는 길에 경운기 타신 분이 길을 알려주셔서. 경운기 누구? 민준 씨래요.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민준 씨. 우리 마을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지. 외로운 사람이요? 내가 놀라서 되묻자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올해 55. 55에 혼자 사세요? 15년 전에 아내를 잃고 그 후로 쭉 혼자 산대요. 아주머니 한 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지. 다른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밝고 웃음 많던 사람이 사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나. 어떤 사고였는데요?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민준 씨는 가벼운 부상이었는데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사는 거야.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씨도 좋고. 선희 언니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그냥 상처가 너무 깊어서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죠.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까 그 슬픈 눈빛의 남자가 그런 아픔을 안고 산다니. 그런데 이상하게 더 궁금해졌어요. 그 무뚝뚝했던 남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럼 가족은 아무도 없으세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대요. 완전히 혼자. 아주머니들이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밖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 보니 아까 그 남자가 경운기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이제 그의 이름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슬픈 비밀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을까?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호기심과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49세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주머니들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농사는 정말 잘 지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아. 그냥 말수가 적을 뿐이지. 사람만 보면 피하려고 해.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그 차가운 태도도 사실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한 번 더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오랜 회사 생활에 지쳐 모든 것에 무관심했던 내가 이렇게 한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다니. 아주머니들이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은혜 씨 마을에서 편히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들이 나가신 후 선희 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들이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아프네요.
선희 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민준 씨를 피하거든요. 너무 차갑다고. 저는 좀 다른가 봐요.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오히려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 강민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고 별이 쏟아질 듯 많이 보였어요.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 한 채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혹시 민준 씨 집일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저 안에 그 사람이 혼자 살고 있구나. 아주머니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5년간 혼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슬픈 눈빛, 무뚝뚝한 말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픔.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이상하게 기대되었습니다. 49세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신기했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바다양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기가 다르네. 선희 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도시 분들은 처음에 너무 조용해서 잠 못 이루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깊게 잤어요. 밥을 먹으며 선희 언니께 물어봤습니다. 마을에 장터 같은 곳이 있나요? 생필품을 좀 사야 했어요. 아, 오늘이 장터 날이네요. 일주일에 2번 서는데 마침 오늘이에요. 선희 언니가 방향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마을 중심가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 9시쯤 장터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지만 활기가 넘쳤어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세제, 샴푸, 그리고 간식거리들. 마지막으로 쌀을 사려고 했어요. 아주머니 쌀 10kg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무거운 쌀 포대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우와, 정말 무겁네. 들어올리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내 팔을 잡아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만났던 그 남자, 강민준 씨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를 하자. 민준 씨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도시 사람이 괜히 무거운 거 들다가 다쳐요.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쌀포대를 들어 내 차까지 옮겨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좀 차가우시네요. 사실 말한 건데 뭐가 차가워요? 민준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덜 슬퍼 보였어요. 그럼 저는 이만. 민준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혹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안 마셔요. 그런 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남자 강민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누웠어요.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어서 몸이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열이 나고 목도 아팠어요. 완전히 감기에 걸렸네. 선희 언니가 걱정해 주셨지만 약국까지는 차로 30분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나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약 사다 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하지만 오후가 되니까 몸살까지 시작되었어요.
끙끙 앓으며 누워있는데 선희 언니가 외출을 하셨습니다. 혼자 게스트하우스에 남겨진 채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확인해 보니 따뜻한 죽과 감기약이 들어 있었어요. 죽통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글씨체가 남자 것 같았어요. 누가 이런 걸? 하지만 일단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죽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전복죽이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맛이 적당하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감기약도 함께 먹으니 몸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세심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감기가 많이 나아져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안도로 쪽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민준 씨가 경운기를 몰고 오는 게 보였어요.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경운기를 세웠습니다. 많이 나아졌네요. 내 덕분에. 어떻게 알아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선희 씨가 그러더라고. 역시 죽과 약을 챙겨줬던 사람은 민준 씨였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제 죽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고마움을 표하자 민준 씨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과 동시에 귀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귀가 빨개졌네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츤데레구나. 49세에 이런 캐릭터를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전복죽 잘 끓이시네요. 그러니까 안 했다니까요. 민준 씨가 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얼굴까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 츤데레의 반응이잖아. 어제 아주머니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마음씨가 좋다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혹시 다른 분이 갖다 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바빠서. 민준 씨가 서둘러 경운기를 출발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농사일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답하고 싶어서요. 도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중얼거리며 경운기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거절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건가?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농장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마을 끝자락에 있다고 했습니다. 감귤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15분 정도 걸어가니 넓은 밭이 보였습니다. 초록빛 감귤나무들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작은 비닐하우스도 있었어요. 정말 잘 가꿔진 밭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민준 씨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다리에 올라가 감귤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도 될까? 잠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어제 도움받은 게 고마워서 농사일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도시 사람이 뭘 할 수 있냐고 했잖아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민준 씨가 잠깐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괜찮아요. 결국 민준 씨가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그럼 저기 잡초 뽑는 것부터 해보세요. 감귤나무 아래로 안내받았어요. 잡초들이 여기저기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뽑으면 돼요. 민준 씨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어요. 뿌리째 뽑아야 다시 안 자란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우와, 재밌네요. 신이 나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민준 씨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네요. 다행이에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일하니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 정도면 오늘 할 분량 다 한 거예요. 민준 씨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뿌듯하네요.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 온다.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졌습니다. 작업장으로 뛰어요. 민준 씨가 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밭 한쪽에 있는 작은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서 겨우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제주 날씨는 원래 변덕스러워요. 민준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 다 비에 많이 젖었어요. 흰 블라우스가 비에 젖어서 속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가 당황한 기색으로 눈을 돌렸어요. 옷이 많이 젖었네요. 네, 정말 많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옷 좀 말려요. 감기 또 걸려요. 민준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생각보다 작업장 안이 깔끔했습니다. 한쪽에는 농기구들이 정리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머리 젖은 채로 있으면 또 감기 걸려요. 드라이어 있으니까 머리나 말리세요. 민준 씨가 투박스럽게 드라이어를 건네줬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민준 씨가 말려주실 수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부탁해봤어요. 어휴. 민준 씨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내 뒤에 섰습니다. 드라이어로 조심스럽게 내 머리를 말려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바람이 목 뒤로 불어왔습니다. 민준 씨의 체온도 함께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 됐네요. 고마워요. 머리가 다 마르자 뒤돌아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옷 마를 때까지 있다 가세요. 민준 씨가 어색하게 말하며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둘 다 너무 당황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말이에요. 비가 그친 후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늦었으니까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다 줄게요. 경운기에 타고 돌아가는 길.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네, 괜찮으면요. 그럼 아침 9시에 오세요. 할 일이 많아서 처음으로 민준 씨가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봐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운기를 몰고 갔어요. 하지만 몇 미터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게 보였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선희 언니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민준 씨 밭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내 농사일 좀 도와드렸어요. 정말요? 민준 씨가 허락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왜요? 그분이 원래 사람들 잘 안 받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선희 언니의 말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럼 저는 특별한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호호.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민준 씨 밭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들을 도왔습니다. 잡초 뽑기, 물주기, 수확하기.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졌어요. 도시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감귤 따는 날이에요. 민준 씨가 사다리와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따면 돼요. 꼭지 부분을 살짝 비틀어서 민준 씨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우와, 재밌네요. 신이 나서 감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나란히 서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스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 씨의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오늘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내 생각보다 농사일이 좋더라고요. 민준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동안 본 적 없던 진짜 미소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도 요즘 즐거워요.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민준 씨의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나눠 먹곤 했어요. 이거 민준 씨가 만드신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정말 맛있어요.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사니까 해야죠. 민준 씨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귀여웠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혜 씨는 왜 제주까지 오신 거예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거든요. 민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민준 씨 만나고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준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민준 씨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저도 은혜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바다 구경 가실래요?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정말 예쁜 해변이 있어요. 좋아요. 함께 해안도로를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민준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내도 이 풍경을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민준 씨가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매일 보고 싶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아요. 은혜 씨를 만나고 나서 민준 씨가 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내 외에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는 게.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내도 원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민준 씨가 말했어요. 은혜 씨? 네. 나를 좋아하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좋아해요. 민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정말 많이. 그리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요. 입술이 겹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의 첫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행복이었어요. 49세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민준 씨가 나를 꼭 안아줬어요. 15년 만에 처음 누군가를 안아봐요. 떨리네요. 저도 떨려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밭에 올 거죠? 당연하죠. 그럼 점심은 제가 특별히 준비할게요. 기대할게요. 민준 씨가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민준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키스, 그리고 진심 어린 고백.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연한 노란색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까지. 선희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특별히 예쁘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호호, 민준 씨 만나러 가시는구나. 들켰네요. 잘 다녀와요. 밭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은혜 씨가 예쁘게 입고 오실 것 같아서. 민준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 없어요. 그냥 같이 시간 보내요. 민준 씨가 내 손을 잡고 밭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평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도시락과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어젯밤에. 와, 정성 대단하네요.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민준 씨가 직접 만든 김밥과 샌드위치, 그리고 과일들. 모든 게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좋았어요. 은혜 씨? 네. 앞으로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농부예요. 학력도 없고 돈도 별로 없어요. 은혜 씨는 서울에서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잖아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저한테는 안 중요해요.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죠. 정말요? 정말이에요. 민준 씨는 착하고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민준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함께 해요. 네, 함께 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밭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은혜 씨는 언제까지 제주에 있을 거예요? 원래는 2달 계획이었는데 아직 1달 남았어요. 그럼 1달 후에는 서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이 좋았고 무엇보다 민준 씨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안 돼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서울에 회사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럼 가끔 올라가면 되죠. 여기를 집으로 삼고 민준 씨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진지하게. 민준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은혜 씨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여기 남을 수 있을까? 2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민준 씨에게 내 마음을 말하기로. 밭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만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무슨 말이에요? 은혜 씨한테 여기 남으라고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서울에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아들도 두고 이런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그게 은혜 씨한테 좋은 일일까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은혜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옆이 아니어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 씨는 자기 행복보다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 네, 제가 결정할게요. 제 행복은 제가 알아요. 하지만, 아니요, 들어봐요. 저는 25년간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 잃고 나서는 그냥 일만 했어요. 행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민준 씨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 만나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행복이 뭔지. 은혜 씨, 저는 민준 씨 옆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이 삶이 좋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도 울컥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울에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아들에게. 엄마 갑자기 왜?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회사 그만두고 제주에서 살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좋은 사람. 아들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분 때문에 제주에 남으시는 거예요? 응. 그 이유도 있고, 엄마가 여기가 좋더라. 진짜 행복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분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준혁아. 다음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부장님, 죄송한데 사직하려고요. 네. 갑자기요? 내 개인 사정이 생겨서 많이 고민했어요. 부장님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이해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전화를 끝내고 민준 씨에게 달려갔어요. 민준 씨, 왜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사직했어요.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민준 씨랑 살 거예요. 민준 씨가 나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말했어요. 은혜 씨, 네, 저랑 결혼해 줄래요? 갑작스런 프러포즈에 놀랐어요. 지금 프러포즈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요, 좋아요. 네, 할게요. 결혼해요.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그렇게 밝은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진한 키스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키스였어요. 그날 밤 민준 씨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서로를 느끼며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민준 씨.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다독이던 내 모습.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민준 씨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네, 잘 잤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민준 씨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민준 씨가 계란을 부치고 나는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아침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해요. 식사 후 우리는 함께 밭으로 갔어요. 이제는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미래를 꿈꾸는 것. 완벽했어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렸습니다. 정말요? 민준 씨가 드디어요? 아주머니들이 제일 기뻐했어요. 우리가 처음 얘기해 줬잖아. 그때부터 뭔가 있을 줄 알았어. 호호, 역시 우리 눈이 맞았지. 선희 언니도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잘 됐어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라 잘 어울려요. 마을 전체가 우리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49세와 55세에 만난 사랑. 늦은 나이였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본격적으로 서울 정리를 시작했어요. 회사 퇴사 절차를 밟고 아파트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서울에 올라가 일들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달이나 떨어져 있어야 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리고 정리 끝나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싶을 거예요. 매일 전화할게요. 약속해요. 서울로 올라가는 날, 민준 씨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네, 민준 씨도 건강 조심하고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민준 씨가 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니 민준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불과 2달 전까지 살던 곳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빌딩 숲,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제주의 고요함이 그리웠어요. 무엇보다 민준 씨가 그리웠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발견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 여보, 미안해. 나 다시 행복해지려고 해. 괜찮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행복해. 그런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퇴사 절차를 밟았어요. 인수인계도 하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도 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가시는구나. 아쉽네요.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 용기 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용기만 내면 돼요. 회사 마지막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팀장님 건배, 새로운 인생 응원합니다. 고마워요, 모두. 정말 고마워요. 25년 회사 생활이 끝났어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맡기고 필요한 짐들만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사진 앨범들.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짐을 싸다 보니 지난 2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자. 정리를 하던 중 아들 준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많이 바빠요? 아니, 들어와. 준혁이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다 정리하시는구나. 응, 이제 거의 끝났어.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분 사진 좀 보여줄래요? 나는 휴대폰에서 민준 씨 사진을 꺼냈어요. 이분이야. 준혁이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인상 좋으시네요. 좋은 분이야. 정말 좋은 분.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그래?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고마워, 준혁아. 이해해줘서. 뭐려,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저도 곧 군대 가야 하는데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계시는 게 나아요. 준혁이가 성숙해져 있었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어 뭉클했습니다. 언제 결혼식 하세요? 다음 달에.
제주에서 작게 할 거야. 꼭 갈게요. 그분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아들. 서울 정리를 마치고 제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한 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민준 씨와 통화했지만 직접 보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민준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나와 있었어요. 민준 씨, 은혜 씨, 우리는 공항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한 달이 1년 같았어요. 차를 타고 마을로 가는 길, 민준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서울 정리 다 됐어요? 네, 이제 완전히 제주 사람이에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마을에 도착하니 선희 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은혜 씨 돌아왔네요. 언니,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이제 진짜 여기 사시는 거죠? 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날 저녁 민준 씨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이 집이 너무 컸어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을 테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식사 후 우리는 천천히 결혼 이야기를 나눴어요. 큰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마을 사람들만 초대해서 작게 하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지 않았어요. 간단한 음식과 마을 사람들의 축복만 있으면 됐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아들 준혁이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아들. 그분, 어디 계세요? 저기 계셔. 민준 씨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씨 아들 준혁이에요.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민준 씨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엄마 옆에 계셔 주세요. 그럼요. 꼭 그렇게 할게요.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 씨도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마을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주머니들, 선희 언니, 그리고 이장님까지 모두가 우리를 축복해 줬어요. 나는 간단한 한복을 입었어요. 49세에 입는 한복도 나름 우아했습니다. 민준 씨도 한복을 입고 나니 정말 멋있었어요. 신부 신랑 입장하세요. 이장님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장님이 주례를 봐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을의 민준 씨가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15년간 혼자 외롭게 살았던 민준 씨.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약속하세요. 민준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은혜 씨, 제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요. 15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는데 당신이 빛을 가져다 줬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랑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어요. 민준 씨, 저도 어둠 속에 살았어요. 남편 잃고 나서 그냥 기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민준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평생 함께 할게요. 사랑해요.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민준 씨가 준비한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간단하지만 예쁜 반지였습니다. 나도 민준 씨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장님의 선언과 함께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 씨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사람들 앞에서의 첫 키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후 간단한 피로연이 이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떡, 과일전 그리고 막걸리까지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축하해 줬어요. 은혜 씨 정말 축하해요. 아주머니들이 내 손을 잡았어요. 감사해요, 아주머니들. 처음에 민준 씨 얘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호호. 우리가 큐피드였지. 맞아요. 정말 큐피드셨어요. 아들 준혁이도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잘 모실게요. 군대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엄마는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민준 씨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새로운 인생. 민준 씨가 나를 안아줬어요.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우리는 부부로서의 첫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의 설렘과 떨림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느끼며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민준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아침 먹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신혼 첫날 아침은 특별해야죠. 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샐러드, 그리고 과일까지. 민준 씨 요리 실력이 대단해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이제는 은혜 씨한테 해줄 수 있어서 좋네요. 맛있게 먹을게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일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민준 씨와 함께라서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 씨, 네, 나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어요. 뭐요? 작은 카페 같은 거요. 도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서 할 건데요? 우리 집 앞 공터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카페를 지으면 어떨까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카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작은 규모지만 아늑하고 예쁜 카페. 제주 바다가 보이고 감귤밭이 보이는 곳. 상상만 해도 설렜어요. 설계도 직접 그렸어요. 민준 씨가 목공일을 도와주고 나는 인테리어를 계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이장님이 목수를 소개해 주시고 아주머니들은 소품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모두의 도움으로 카페가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3개월 후 카페가 완성되었어요. 작지만 예쁜 카페였습니다. 나무로 지은 따뜻한 느낌의 건물. 큰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우와, 정말 예쁘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카페 이름은 가을의 재회로 지었어요. 우리가 가을에 만났고 서로에게 재회한 인생의 의미를 담아서 간판도 직접 만들었어요. 민준 씨가 나무판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새겼습니다. 가을의 재회, 예쁘죠? 정말 예쁘네요. 우리 사랑이 담긴 이름이에요. 카페 오픈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예쁘네요. 바다 뷰가 끝내주는데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커피를 내리고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냈어요. 민준 씨가 기른 감귤로 만든 감귤 케이크가 인기였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재료가 뭐예요? 직접 기른 감귤로 만들었어요. 와, 대박. 완전 신선하네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카페는 금방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손님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말했어요. 은혜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민준 씨는요? 저도요. 정말 매일 행복해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요. 민준 씨 만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갔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민준 씨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은혜 씨, 저 좀 따라와 봐요. 어디 가는데요? 비밀이에요. 민준 씨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해변이었어요. 여기 왜 왔어요?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처음 키스했잖아요. 기억하죠? 어떻게 잊어요? 해변에는 조명이 켜져 있고 작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촛불과 와인 그리고 음식들. 이거 다 준비한 거예요? 내 기념일 선물이에요. 와,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는 해변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1년 전 오늘 우리가 결혼했죠. 그렇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나 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까요? 당연하죠. 평생 이렇게 행복할 거예요.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은혜 씨.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우리는 키스했어요. 1년 전 이곳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진한 키스였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의 사랑이 깊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1년간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아들 준혁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엄마, 결혼 1주년 축하해요.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엄마, 사랑하고 민준 아저씨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휴가 나오면 꼭 놀러 갈게요. 준혁이 올림.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민준 씨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준혁이가 고마워하네요. 좋은 아들이에요. 잘 키우셨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이가 혼자 잘 자란 거죠.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민준 씨가 나를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네요. 그렇죠. 정말 행복해요. 시간이 더 흘러 여름이 왔어요.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여름 휴가객들이 많이 찾아왔고 우리는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함께라서 즐거웠어요.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여기가 소문난 그 카페구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옛날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어머, 팀장님. 얘들아.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팀장님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 카페 소문 들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앉으세요. 커피 대접할게요. 동료들과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팀장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빛나요.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부러워요. 저도 용기 내볼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동료들이 돌아가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좋은 사람들이네요.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전 직장 동료들. 은혜 씨 인복이 많네요. 민준 씨도 인복 많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모두가 민준 씨 좋아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은혜 씨? 네. 우리 정말 잘 만났죠? 당연하죠. 운명이었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날 길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 못 만났을 텐데 민준 씨가 길 알려주지 않았어도요. 그러니까 운명이에요.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49세와 55세에 만난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하고 아름다웠어요. 제주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단순하지만 완벽한 행복이에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것,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잘 들었어요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용기와 사랑입니다. 행복하세요. 모두 행복하세요.